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3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 18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청약 후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자,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틀릴까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계약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 자료의 교부에 동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동의받아야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필서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단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번.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의 방법에 대하여 안내 서면으로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교부해야 되고요. 4번.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험계약 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당연히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자, 자필 서명 생략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도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설계사 홍길동은 계약자에게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5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선물하였다.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가? 자, 일단 연납입 보험료의 10%, 그 다음에 3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하게 되면 위반 행위에 해당되죠. 어떤 위반 행위입니까? 일단 특별 이익 제공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설계사 홍길동이 연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초과를 했냐 안 했냐를 보면 되겠죠. 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이 되겠네요. 자, 10만 원 일단 3만 원보다 초과를 한 상태인데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이면 일단 무조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근데 선물이 얼마짜리냐? 5만 원짜리죠. 5만 원짜리면 무조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2만 5천 원짜리 골프공 선물했다. 자, 이건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3만 원을 초과하는 5만 원이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자, 다음 보기에 괄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없애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일단 동의를 했는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취소로 여러분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 아닙니다. 철회할 수 있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했는데 나 이제 안 하고 싶어.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단어는 철회.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와 관련된 틀린 내용은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 권고. 자, 인권위에서 시정 권고를 하고요. 자, 4번 지문 보시게 되면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한 시정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죠. 자, 이걸 불이행했을 때 누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냐?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 권고하는 것과 시정 명령은 서로 다르죠. 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했는데 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 5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4번이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고요. 2번, 3번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2번,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파격자는 비장애인이라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가입이 제한이 됩니다. 무효죠.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것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22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어디에 소속이 되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냐.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될 수 있죠. 대리점에도 소속될 수 있고요. 중개사에도 소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23번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요.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 기본적으로는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죠.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데 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시험 응시를 합격을 면제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 최근 등록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시험 응시를 면제를 해주고 있죠.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1번 보겠습니다. C는 3년 전 1년 이상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가 손해보험 관계 업무로 볼 수는 없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B는 2년 전에 손해보험 설계사로 1년 이상 일단 영업한 적이 있네요. 예,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3년 이내에 2년 전이니까 2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D는 최근 2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손해보험 경력이 아니죠. 그죠? 4번 A는 1년 전에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과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은 다른 겁니다. 그죠? 이제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별도로 합격을 해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 업무를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3번 등록 후라도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게 됐을 때는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일단 정답은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자동 말소 처리가 된다. 위촉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말소가 되기 위해서는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말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자, 우수인증설계사 및 대리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인증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맞죠?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니죠. 법인보험대리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속 개인보험대리점이죠. 2번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3번 인증을 도용한 경우에는 2년간 인증 신청이 금지가 됩니다. 요게 2년이죠. 3번이 맞는 정답입니다. 4번 인증기간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협회죠. 손해보험 협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위험을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요것이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차이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수위험은 위험이 현실화되면 언제나 손해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위험이죠. 투기위험은 경우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순수위험과 투기위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순수위험은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위험 중에 일부, 그러니까 뭐 순수위험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아니지만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순수위험을
대상으로 보험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됩니다. 투기 위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위험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순수 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가능하지 않죠. 이게 제어가 된다면, 제어가 쉽게 된다 그러면 굳이 이 순수 위험에 대해서 내가 보장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일단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순수 위험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번 지문과 서로 대비된 내용이죠. 투기 위험은 위험 부담 주체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자,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인 보험은 땡땡이라고 한다. 보험의 분류네요. 그죠? 자, 통상 1년 정도의 보험을 우리가 단기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보험. 연금보험처럼 오랜 기간에 거쳐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의 보험은 우리가 장기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얘가 보험 사기에 대한 정의죠. 이 지문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2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죄를 자, 상습으로 범한 자, 상습범이죠. 그 죄에 정해진 형량에 가중처벌합니다. 가중처벌하는데 얼마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냐?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일단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또 가중처벌, 미수보험도 처벌하고요. 네 번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안 되죠. 주정차가 안 된다고 그래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적성 검사 기간이 짧아졌죠. 3년입니다. 난폭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4번, 일반 도로에서는 전좌석, 뒷자리도 다 안전띠 착용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죠. 1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교부해야 되죠. 그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틀린 거 찾을 수가 없네요. 1번은. 2번, 중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장 개시일, 보험금 지급 사유, 해지 사유, 면책 사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을 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은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자.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장 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승낙 전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보험 가입 금액, 계약자가 가입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초과 보험은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더 큰 거죠.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성립을 하는 것이 초과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중복보험도 일단 초과하는 겁니다. 동일한 보험 목적물 및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험 가입 금액의 합이 보험 가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해야 중복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공동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 4번 질문이 아주 이렇게 웃깁니다. 똑같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정답은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자, 보험 가입 금액. 계약자가 가입한 금액이죠. 이 금액을 대상으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는 요건은? 자, 우리 앞서서도 비슷한 문제 있었죠. 책임이 개시된다. 무조건 제가 뭘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초 보험료 납입. 이게 바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보험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 의결한다.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 의결하는 곳은 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가 더 윗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독원은 실행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맞고요. 2번 손해보험협회는 해상 보세보험 계약 인수 업무도 수행을 한다.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 될 것 같고요. 보험개발원은 보험대리점 연수자격시험. 보험대리점 연수자격시험은 개발원이 아니라 보험연수원이죠. 4번.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